과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쿠팡을 무찌를 정도로 유의미한 쇼핑 앱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어플들이 우리나라의 커머스 시장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무의 안정성에 대한 의혹입니다. 테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중국의 핀도더라는 회사에서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만든 어플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비슷한 어플로 쉐인과 위시닷컴 이런 어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작년부터 알리익스프레스가 뜨면서 테무도 같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떴는데 지금 핀도더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핀도더 주가라고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이 핀도더가 뭔가 커머스의 미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러니까 시장을 장악하거나 주가가 굉장히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대를 안고 이 그래프에서 2013년만 떼어서 보면은 2013년 하반기부터 계속 주가가 올랐음을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테무를 보유한 회사인 핀도더의 주식을 살까라고 생각을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핀도더는 중국 서비스고 미국을 타겟으로 만든 것이 테무인데요. 근데 핀도더가 2022년 9월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중국 회사인데도 말이죠. 마치 쿠팡이 한국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한 것과 같습니다. 테무는 최근에는 여러분들한테 아마 인스타나 이런 데 한 번씩 떴을 거예요. 광고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사실은 미국을 겨냥한 플랫폼입니다. 미국에는 비슷한 서비스로 쉐인과 위시가 있죠. 근데 이 핀도더 앱이 작년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안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지를 먹은 것인데, 근데 문제는 테무도 핀도더가 만든 거니까 같은 개발자가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보안상의 이슈가 있을 거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테무에서도 똑같이 발견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주장은 조금 억측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테무 어플이 정지를 당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이유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테무가 보안상 위험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불분명해서 테무가 곧 망할 거라고 주장하는 이 그리즐리 리포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즐리 리포트에서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긴 한데 테무가 곧 망할 어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테무의 위협을 받는 우리 같은 셀러들은 조금 반길 수밖에 없는 의견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제시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이 기사는 테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지적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고객이 주문할 때마다 우리 돈으로 3, 4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데요. 또 이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 이전에 위시닷컴이 이미 중국산 저가 상품들을 미국에 소개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이 위시닷컴이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리나 테무가 새로운 게 아니다. 위시닷컴도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비즈니스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핀도더 같이 큰 회사가 왜 2018년 이후에 총 재무 책임자인 CFO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이 CFO가 없으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가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게 핀도더가 만약에 중국 회사가 아니었으면은 CFO가 일시적으로 빈 거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회사들은 상장된 회사들조차도 재무제표가 거짓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중국 기업 회계 부정이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최근까지도 기사가 많이 나올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핀도더가 곧 망할 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핀도더 앱의 1일 활성자를 뜻하는 DAU가 전년 대비 20%까지 감소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그래프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그래프인데요. 하늘색 막대 그래프가 핀도더의 월별 DAU이고 초록색 꺾은 선 그래프가 YOY, 즉 전년 대비 감소 폭입니다. 이 초록색 그래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꺾이도록 설계가 된 것 같긴 한데요. 하늘색 막대 그래프만 눈으로 봐도 이게 사용자가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는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빨간 표시가 된 게 스파이웨어, 멀웨어, 즉 악성 코드 같은 것이 쓰였다라는 건데 맨 왼쪽 열에 있는 테무에서 악성 코드 1번부터 18번까지 전부 yes라고 되어 있죠. 물론 다른 사이트라고 해서 악성 코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과 이베이도 조금씩 쓰고 있긴 한데 이 기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1번, 3번, 10번, 15번이 특히 악질 코드인데 이거를 테무만 쓰고 있으니 굉장히 문제가
문제가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굉장히 뜨악했던 내용인데 중국 기업은 중국 정보기관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이런 어플 사업을 하려면 중국 정부가 우리 어플의 고객 정보를 보거나 활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웃긴 내용인데 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중국 내수 브랜드들에서 사용되는 OEM Customizations of Android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약간 비주류 브랜드 스마트폰 OS에서 어플 같은 거 등록을 할 때 검사나 어떤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거를 이용했다라는 뜻 같아요. 그리고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가 검열이 아무래도 까다로울 수 있다 보니까 중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자, 이 그레이즐리 리포트의 원문을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직접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알리테무가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냐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중국 서비스 자체의 신뢰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중국의 서비스를 신뢰하고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비단 중국 어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웹사이트나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쇼핑몰에서 공개적으로 팝업을 띄워가지고 정말 모든 고객한테 정중하게 사과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그 쇼핑몰에 대한 신뢰도가 깎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쇼핑몰에 가입을 할 때 전화번호나 주소를 쓸 때 조금 찜찜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솔직히 한국에서 만든 웹사이트가 이 웹사이트 소유자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다가 팔아넘기거나 열람하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고 해도 뭐 생각할 수 있는 피해는 최대 뭐 스팸 문자 받거나 전화 받거나 이 수준인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이 우리가 그 웹사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만큼의 불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이슈는 없었던 거죠. 근데 중국 어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중국의 웹사이트나 어플 같은 거는 우리의 개인정보가 우리가 알만한 수준에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슈는 우리가 화웨이 폰이나 틱톡 같은 서비스가 그 보안 이슈로 뉴스에 많이 나면서 이미 학습한 게 있죠. 실제로 몇 개 국가에서는 화웨이가 만든 통신 장비를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한다던가 틱톡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산 어플이나 중국산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문제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더군다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어플들은 틱톡처럼 전화번호나 이메일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 이메일, 집 주소 그리고 결제 정보까지 다 수집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옷이나 그릇이야 좀 쓰다가 찝찝하면 버리면 되지만 통신 장비라던가 우리 개인정보를 보유한 웹사이트나 어플 같은 경우는 중국산 공산품과는 차원이 다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중국산 어플이나 서비스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혹시나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이용자가 많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이나 화웨이를 견제하는 거는 사실 개인정보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 정보가 미국의 군사 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서 미중의 경쟁 구도에 악용하는 것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단순히 서비스를 규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에서 중국산 어플에 대해서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선례를 보통 따라한다는 걸 고려하면 미국이 중국 앱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렸을 때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 호주, 일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어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금지령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심하게 견제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불안함으로 바뀌어서 이런 어플들을 자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에서 어플이나 웹사이트 사업을 할 때 적용이 되는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는 법 때문에 중국산 어플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부분을 살펴보면 귀하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제3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이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도 판매자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재산의 이익이라는 모호한 조건 아래 걸면
다 걸릴 수 있는 한마디로 프리패스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건 중국의 경우 네트워크 안전법에 근거해서 자국의 네트워크 운영자는 반드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영토 내에 저장해야 하며 중국 정보가 필요할 경우 사실상 언제든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 서비스가 한국에 있는 기존 서비스가 위협할 만큼 성장해서 한국에 침투한 사례는 없습니다. 상품이야 쓰다가 버리면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한번 입력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관이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들도 대부분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한국 소비자들이 훨씬 더 이 개인정보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사람들이 전부 다 알리를 쓸지도 의문인데다 혹시나 개인정보 사고라도 터지면 확실하게 신뢰도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파는 제품들이 정말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한가에 대한 의심입니다. 알리나 테무에서 파는 제품들은 대부분이 무료 배송인데 정말로 그 판매자들이 배송비를 안 내기 때문에 무료 배송이 아니라 그 배송비를 판매가에 녹였기 때문에 무료 배송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알리나 테무에 있는 판매자들도 어차피 중국 내에 있는 소매 판매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가격이 도매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마진을 붙이는 수준이 뭐 중국 내에서 도매가에 마진을 붙이는 수준이니까 우리가 사는 가격보다 그러니까 물 건너서 한국으로 해외 배송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걔네가 마진을 붙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이 우리나라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비싸게 팔리거나 비슷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알리나 테무에서 같은 제품을 파는 셀러들도 또 알리나 테무에서 파는 셀러들도 결국은 1688 같은 저렴한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떼오기 때문이고 결국은 방식이 똑같으니까 알리익스프레스의 셀러들도 한국에서 이 정도에 팔리면 팔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들은 한국보다 비싸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해외 배송에 대한 배송비까지 녹여서 무료 배송으로 하다 보니까 몇 개 품목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립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구매를 하면 패키지도 깔끔하고 배송도 빠르고 반품이나 교환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경우에는 한국게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굳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막 2주일씩 기다려가면서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알리와 테무에서 다 우리나라를 대체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제품들은 알리나 테무에서 팔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셀러들은 간혹 정말 적자를 보면서도 파는 셀러들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잘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생각만 하던 브랜드 론칭 10억 채널과 함께 시작하세요. 시장 아이템 분석, 브랜드 세팅, 마케팅 세팅, 스마트 스토어 쿠팡 세팅, 자사몰 세팅, 판매 촉진, 브랜드 론칭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저와 1대1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사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하세요.